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시간에 느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만 얘기 드리면 이런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느낌은 모두 소멸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모두 소멸해라. 그런데 느낌을 모두 소멸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상수멸, 최상의 행복이다. 그래서 자주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비논리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삼매가 한 6선 정도 돼야 꿈없는 깊은 잠에서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도 깨어있는 반야가 드러납니다. 그때 아는 게 반야가 불멸이요 지복이다라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 지복은 나와 너의 접촉에 의해서 생긴 어떤 그런 지복이 아니에요. 스스로 반야 자체가 지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요. 자, 느낌의 원인이 지금 칠판 보시면 원인이자 조건이 접촉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순일이가 저번 시간도 그렇고 지금 요번 시간도 그렇고 처음엔 조건이다 얘기하더니 저번 시간도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경에 그렇게 계십니다. 이유는 칠판 한번 보시면 이것만 갖고 얘기해 봅니다. 느낌의 그 집착의 전 조건은 가래였잖아요. 가래 그 전의 조건은 보시면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래가 집착의 느낌이 원인이라면 요 세 개만 갖고 할 때 삼각형으로 생각하세요. 느낌이 원인이면 가래가 조건이 되고 집착이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었던 이 가래는 집착에는 또 원인이 돼요. 그리고 집착은 조건이 되고 그 다음번에 존재는 결과가 되고 즉 이런 식으로 조건법이지만 그 각각의 조건들은 또 다시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원인이자 조건이다.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자, 느낌의 원인이자 조건은 접촉인가요? 우리들의 지혜로. 그러니까 나와 너 또는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너 할 때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나와 나 아닌 것은 나 빼고 다예요. 나 빼고 다. 그 접촉이 생기면 느낌이 있나요? 접촉이 없는데 느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가요? 예, 아무 접촉이 없는데 느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접촉은 좀 전에 쉽게 나와 너 혹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을 했는데 바깥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것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저번 시간에 신데렐라 상상 이런 얘기 드렸죠. 그건 내 안에서 하는 상상이잖아요. 상상으로 내 안에서 접촉을 만들죠. 신데렐라하고 왕자하고 꿈도 그렇고. 즉 접촉이다라는 건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요소들이 조건들이 되는 거거든요. 요소들만 있으면 접촉이 벌어진다. 요소들이 없으면 세상은 없다.
컴퓨터 세계도 없고 사람 세계도 없고 신의 세계도 없다. 요소들이 있으면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프로그램, 각각의 조합을 이룰 때의 조건들이 된다. 자, 그래서 내 안에도 내 안의 성질 특징, 전체 형상, 부분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그걸 구분할 능력이 있어요. 내 바깥 세계에도 그게 있고. 그래서 바깥 세계와 접촉도 하지만 내 안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걸 또 조합해서 아까 그 상상의 산물들 만들어내고 접촉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접촉 없이는 느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느낌의 유일한 원인은 접촉. 유일한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12연기들 전부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접촉이고 그 다음에 접촉의 원인이자 조건은 나와 너다. 또는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다. 아니비설신이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나라는 소리죠. 나 바깥의 거는 색성향 미촉법이고 꼭 바깥 세계뿐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신데렐라를 만들고 왕자를 만들었을 때 나가 신데렐라야 하면은 내가 만들었지만 저 왕자는 색성향 미촉법. 신데렐라는 아니비설신이. 꿈속에서 내가 등장인물을 10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가 나오고 9명은 너. 참 묘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니비설신의 이렇게만 해도 거기에 내포된 뜻은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왜냐하면 다 스스로들 아니비설신이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예를 짚으면서 색성향 미촉법이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비설신이가 이렇게 다 있으면 자기 입장에서 나는 아니비설신이고 나 아닌 건 전부 색성향 미촉법이고 그렇게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쉽게 얘기하는 건 자타예요. 자타 없이 그 타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자타 없이 접촉을 천명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원인이자 조건은 정신과 물질이다. 정신과 물질로부터 이런 그 눈, 귀, 코, 혀, 몸, 의근이 달린 것들이 생겨난다. 맞나요?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역순으로 보지 않고요. 한번 다시 무명으로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자, 무명이 있다고 한번 여겨봅니다. 무명이 있다고 여긴다면 무명이 처음에 대두돼야 되는 거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해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유하는 겁니다. 법다업계. 12연기에서 이 세계가 생긴 게 왜 맨 처음에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반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공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12연기의 맨 마지막 12번째는 색이에요. 색. 세상이자 세상 이꼬로 괴로움. 세상은 색입니다. 색. 공색할 때 색. 12연기의 첫 번째가 반야 내지는 공으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보리로 시작하면 안 되나? 12연기의 마지막에 괴로움이다라는 건 번뇌란 소리예요. 보리가 괴로움이 되려면은 12연기의 첫 번째가 보리로 시작해야 되는데 보리, 반야, 공. 그래야 공이 색이 될 텐데 초기경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기경은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으로 시작하고 무명은 제일 나쁜 단어입니다. 최악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명이 소멸하면 명지다, 반야다, 보리다, 공이다, 청정공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초기경전에서 청정한 공이다라는 건 조금 번외로 빠집니다. 공이 나왔기 때문에 공스럽다,
허망하다, 무상하다, 그 삼특상,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런 거로 공이 쓰이지 않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초기 경전에서 쓰이는 공이라는 수냐는 청정공이라고 해서 모든 붓다는 구경에 위없는 청정공을 성취했다. 증득했다라고 할 때 나오는 건데 문장에서 보다시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공스럽다 이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청정공을 증득해야 되거든. 증득해야 된다는 건 청정한 공이 그런 허망한 단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붓다들은 청정공을 증득했다, 반야 증득, 명지가 드러났다, 다 동의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탈, 삼명, 명지, 궁극의 반야, 청정공, 동의어로 쓰셨어요. 그리고 허망하다, 무상하다 이런 건 공으로 안 쓰시고 여지없이 삼특상으로 쓰셨어요. 대승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허망스럽다라는 거 전부 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의 공이란 단어는 허망한 단어가 아니에요. 궁극의 단어예요. 먼저 이걸 이해하시고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왜 반야, 무명을 이렇게 안 쓰셨냐면 맨 마지막에 괴로움으로 끝나는데 반야로 출발해서 반야를 원인과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났다. 이거 얘기 되나요? 그러면 해탈은 없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법당에서 일어나셔고 빠이빠이 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잘 살까? 반야로 시작한 게 괴로움으로 끝나면 반야, 보리, 명지, 공으로 시작한 게 괴로움으로 끝나면 청정공으로 시작한 게 괴로움으로 끝나면 청정공 이꼬로 반야 이꼬로 해탈 이꼬로 명지 이꼬로 괴로움. 해탈이 괴로움이니까 그냥 이건 그러면 맹랑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무명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해탈하지 않았어도 괴로움으로 끝나니까 나쁜 단어인 처음의 출발은 무명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본다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다.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생겼다를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로버트는 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식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저장식이자 식별지입니다. 경전의 내용은 이 두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저장식은 부처님께서 해탈하신 다음에 전생을 보시고 전전생도 보시고 계속 이렇게 해서 열생, 백생, 천생, 만생, 한 우주, 두 우주, 10만 개 우주 동안 태어나신 걸 다 보시잖아요. 뭐 더 보시려면 더 보실 수 있었어요. 일단 거기까지 쫙 보시는데 그게 저장된 게 있어야 보이는 거죠. 그 삶들이. 그래서 전생에는 어떤 성을 썼고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의복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행복과 어떤 괴로움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한 생 보고 그러니까 모든 생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한 생을. 그런 식으로 10만 개 우주 동안 생을 보시는데 그것은 저장된 게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저장, 그 식의 모든 것이 저장이 된다. 삶의 기억들이. 그래서 저장하는 윈냐냐. 그 다음에 식별지다. 부처님이 또 그러셨죠?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은 기억에 저장된 게 있으면 식별하는 거예요. 예전에 공기청정기로 얘기를 드렸어요. 공기청정기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어요. 간단한 시기, 기억이. 이 방 안에 혹은 우리 대법당 어디가 일산화탄소나 이런 게 섞인 냄새가 들어오면 유해가스가 들어오면 터보를 윙하고 돌려서 방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세요. 라는
그 프로그램이 시기, 기억이 저장이 돼 있지요. 그게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공기청정기는 센서가 있어요. 코에 해당하는. 코가 있고 방 안에 유해가스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안 망가져서 정상 작동을 하니까 냄새를 맡아. 이게 접촉이죠. 그런데도 터보는 안 돌아가. 식이 망가졌으면, 기억이 없으면. 식이 있어야지만 코가 냄새를 맡았다 쳐도 돌아가지요. 저게 유해가스니까. 식별했죠. 코도 식별하는 아이지만 코만 식별하는 아이가 아니라 저장된 기억이 없으면 코가 저 냄새를 맡아도 저게 유해가스인지 뭔지 그거를 저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식별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식별의 주체는 저장된 프로그램이에요. 기억. 그게 어떤 걸 사용해서 하냐면 코라는 센서를 사용해서 한다. 기능. 컴퓨터에 아레아 한글이라는 기억이 하드디스크에 식에 저장이 돼 있어야 아레아 한글을 받으면 식별한다. 아레아 한글이 안 깔려 있으면 아레아 한글을 받아도 식별할 수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뭐가 깔려야 그거를 식별하지요. 이메일 받았을 때. 안 깔려갖고 못 받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워드인가? 그래서 자기가 저장된 게 있고 식별을 하는데 저장과 식별은 두 개의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뚱아리예요. 저장이 돼야지만 식별을 하는 겁니다. 실제 뇌과학도 그렇습니다. 뇌과학까지 여기서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식이다라는 건 윈야냐는 직역은 이제 분리된 암, 부분적 암인데 이 부분적 암은 저장을 하는 게 일단 제1번 기능이고요. 제2번 저장을 하니까 식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돌아와서 로봇은 저장된 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기 그 그릇만큼만. 깜냥만큼만. 어디 용도에 쓰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만 저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로봇가 스스로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여요. 사람이 음성이나 리모컨으로 움직이게 하든지 뭐 혹은 스스로도 움직일 수도 있겠네. 프로그래머 해갖고 아까 공기청정기가 유해가스만 맡으면 뭐 하라고 했듯이 어떤 기본적인 기능 아래서는 조건적으로 뭐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해갖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자, 그런데 자기가 사람처럼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이유가 뭐지요?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12형기로 돌아와서. 형성. 깡통 로봇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깡통 로봇은 꿈을 꿔요? 안 꿔요? 꿈을 못 꿔요. 식은 있는데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로봇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나요? 맞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죠. 공기청정기로 써먹으려고 만들든지 전쟁 로봇으로 요새는 전쟁 로봇까지 만든다는 소리 나오대요. 전쟁 용도로 쓰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든지.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 그 식을 만든 게 사람이 그 로봇을 의도를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선행하죠? 둘 중에 어떤 게 주체죠? 의도가 주체죠. 의도를 갖고 식을 만들었을 뿐더러 식으로만 만들어진 깡통 로봇은 스스로 못 움직인다. 그래서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저 의도는
전에 형성은 설명을 좀 드렸었으니까 그때 걸 보시면 되겠어요. 저걸 다시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자, 그러면 의도를 조건으로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가 생겼어요. 식이. 물론 유기적 식이죠. 무기질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식이 생겼으면 식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 생겼다.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지금 로봇가 있으면 로봇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로봇 전에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자, 컴퓨터에다가 아바타들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컴퓨터 세계에서요. 온라인 게임에서. 그러면 맨 처음에 선행돼야 될 거는 아까 그 저장 장치를 먼저 만들었을 거고, 여기 아바타를 5명을 사람을 만들었으면 컴퓨터 안에서 5명의 성격이 다 달라야 되니까 각각의 식을 따로 만들었을 거고, 저장하는 걸. 그 아이가 그 컴퓨터 안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게임하는 체험을 만든 게임이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아이에게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저장되게끔 자기 성격이 그런 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하드디스크를.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제 그 몸뚱아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물질. 몸.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면은 정신이 있다라고들 여기겠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신물질. 이와 같고요. 또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이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식이 제일 먼저고 하드디스크가, 그 다음이 정신물질이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은 정신이 먼저인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정신이라고 하시는 거는 빨리 단어를 한번 보시죠. 나마? 정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뜻은 이름, 명칭 이런 뜻입니다. 직역이 네임이라는 영어의 그 뜻인데 이름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컴퓨터 안에 있는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식보다 먼저가 아니라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정신이라는 것도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생기고 식을 조건으로 생긴 것에 불과하다. 비유합니다. 여기 로봇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로봇을 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전쟁 로봇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조건만 있으면 웬간한 거는 조건 반사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다. 간단하게라도. 그걸 데리고서는 그 로봇을 데리고 혹은 아주 많이 발달한 로봇이라도 좋습니다. 인조인간 비슷하게. UFO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과학이 발달해서 UFO를 타고서는 로봇 내지는 인조인간 비슷한 걸 데리고 어느 별에 갔다. 그 별에 가니까 원시인들만 산다. 아직 사람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외계인이. 그래서 그 원시인 별에다가 로봇을 풀어놨다. 그랬더니 그 로봇가 막 원시인들을 다스리려고 규합하려고 막 몽둥이 들고서 로봇들이 막 이렇게 얼차려주고 해서 길을 들였다. 그러면 그 원시인들이 외계인 원시인들이 보기에 이 로봇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정신물질이 있다고, 정신이 있다고 여기겠죠? 근데 그걸 만든 이 지구의 과학자들은 저게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깡통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정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성질과 특징과 전체 형상과 부분 형상을 내 안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바깥에 세계의 성질 특징, 전체상, 부분상,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식에 저장돼서 활동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정신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이런 정신이 아니라 의도와 식의 결합이다. 의도와 식이 결합이 되면은 그걸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겨난다. 전에 그 AI인가 영화 기억나십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인조인간인지 모르고 사람인 줄 알아요. 엄마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인조인간인지 알잖아요. 처음엔 몰라. 모를 땐 자기에겐 정신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저장된 식이, 지금 12연계 세 번째인 식이 요소들을 구분할 능력이 있고 나 외의 요소들을 구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엔 정순으로 얘기했어요. 자, 아까 요거 전에 안이비설 신이 칠판 보시면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원인이자 조건은 정신과 물질이다. 여기엔 우리 다 이해가 같이 함의하죠? 정신 물질이 있어야 아까 아바타의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고 뭐 하는 거니까. 의는 안이비설 신의 의는 의근입니다. 정신, 마음이라고 안 하셨어요. 한국말의 의근은 딱히 정확한 게 없습니다. 보통 마음으로 해석하는데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안 했고 근이라고 하시는 건 팔리어의 기능이에요.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기능은 영어로는 센서랑 거의 동의어입니다. 아까 공기청정기가 유해가스를 냄새 맡으려면 코에 해당하는 센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 센서, 코 센서, 귀 센서, 센서예요. 의 센서는 뭐예요? 모니터 얘기하는 겁니다. 의근은. 지금 12연계 여겨보시면 알 거예요. 요거보다 전에 아까 무명, 의, 의도, 식. 그래도 그나마 의와 식이 이게 두 개가 합치면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생긴 것들은 마음이 아니라 모니타라는 센서다 이 얘기입니다. 의근이. 경전에 보면 쌍유타니까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은 각각의 자기에 맞는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의센서다, 의근이다 했잖아요. 통합적으로 체험. 지금 통합 체험이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그 뭡니까? 그 핸드폰.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카메라 찍는 게 있고 오디오 듣는 게 있고 이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번외 얘기를 잠깐 나가지만 식이 있고 그 식이 안식, 이식 이렇게 각각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설식, 신식, 의식, 의근의 식입니다. 의식과 의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의근에서 모니타다. 뇌과학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눈이 어떤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 뒤에 그 눈이 본 것들을 기억을 저장하는 게 있죠.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라고 하나 뭐 단어가 좀 틀렸을지 모릅니다. 뜻은 그겁니다. 저게 뭔지를 알고 그걸 안 다음에 용어로는 뇌과학은 액션 내지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근데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표현으로 할게요. 여기서 저게 뭔지를 알고 그걸 전두엽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뿌려 줍니다. 그럼 전두엽에 그 영상이 떠오르는 거죠. 분석이랑. 모니터 같은 역할인 거예요. 전쟁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 로봇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걔는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눈도 달리고 귀도 달렸겠지. 이제 적진에 들어갔어. 파악을 했어. 눈으로 본 게 어디에 떠올라야 되죠? 모양으로? 떠오르는 데가 있어야 돼요. 로봇은. 모니터로. 떠올라야지 그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로봇가 띠디디디디 앞에 뭐가 있다 전방에 그래서 막 여기 모니터가 떠오르잖아요. 뇌에. 이렇게 모니터처럼 실제로 이렇게 돼갖고요.
막 파악하고. 그래서 전체가 눈이, 귀가, 코가, 혀가 이런 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떠오르는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의근이다 비유컨대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떠오르면 의근의 모니터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 존재는 로봇가 됐던 뭐가 됐던 그가 마음이라는 건 어디 있다고 여기죠? 그 스스로 모니터에 마음이 있다고 여기겠죠. 모두 모니터에 떠오르니까. 그런데 모니터에 뿌려준 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식이잖아요. 컴퓨터마저도 모니터에다가 뿌려준 애는 본체에 있는 하드디스크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컴퓨터에 안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스스로 움직인다면 움직이는 애들은 로봇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눈, 귀, 코, 혀, 몸의 영역들이 체험한 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모니터가 자기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그게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장기 기억 저장해서 이쪽에다 뿌려준 애가 주체다. 근데 전에 설악산에서 21살 때 조난당했던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 21년이 죽었다는 순간에 여 앞에서 찰나에 0.00 몇 초도 안 되는 찰나에 다 보였는데 21년이 툭 모니터 그 뇌에다 뿌려줬는데 그 뿌려준 아이는 식은 21년을 물리적인 시간 21년이 안 걸리고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뿌려줬고요.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서 보았던 모니터는 보여지긴 보여졌는데 21년을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사니까 조금 이따 다 기억을 못해요. 용량이 딸려갖고 모니터의 용량은 너무 저열하고 시계 그 저장 그 무한시계 그 시기 공국은 아닙니다. 시기 무한식 무한이죠. 부처님 10만 개 우주도 더 막 무한히 시작을 할 수 없는 윤회부터 정말 전부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 무한식은 너무 그 용량이 초슈퍼로도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단순히 용량이 아니라 속도도. 그러니까 21년을 0점 몇 초 안에 즉각적으로 다 보여줬죠. 그러면 모니터가 궁극은 아니죠. 지금한테 그 의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옵니다. 안이비설 신의의 원인이자 조건은 정신물질이다. 이제 우리 같이 그런가요? 그럴까요? 그리고 정신물질의 원인이자 조건은 식이다. 하드디스크가 없으면 컴퓨터는 깡통이잖아요. 컴퓨터 다 망가져도 하드디스크만 끄집어내서 저장식 다시 껍데기 만들면 되잖아요. 로봇도 다 망가져도 로봇의 기억을 저장해 놓은 것만 빼면 되잖아요. 나머진 껍데기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물질보다 더 앞선 선행된 원인이자 조건은 식이다. 그리고 식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식보다 먼저 선행된 게 의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를 갖고서는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의도를 조건으로 식을 만들었지. 그 식이 있는 로봇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이유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니까 식보다 선행된 조건이 원인이 의도다. 자, 의도를 조건으로 의도는 그 앞에 뭐가 선행이 됐냐?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무명이다. 그것은 우리가 해탈을 못했으니까 알 수 없는데 왜 무명이다라고 알 수 있냐? 법다웁게 이게 무명이 아니라 좋은 단어면 큰일 난다라고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괴로움이다. 괴로워 죽겠어요로 끝나는데 앞에가 좋은 단어면 안 되죠. 그래서 무명이다. 무명과 괴로움이 소멸하면은 해탈이다. 일단 여기까지가 다 좀 사유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사유가 되셨나요? 이게 사유가 되면 좋은 게 여기에는 방법은 없어요. 12연기엔. 지금 요거 다음이 세 번째 12연기의 소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이치입니다. 이치를 닦는 방법론은
다시 개정해로 가는 거고요. 8정도. 그런데 이 이치가 이해가 되면은 이 이치로 인해서 보다 쉽게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우리 그릇만큼 이해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모두 이해하는 분은 붓다밖에 안 계시다 하셨으니까. 해탈한 제자도 이걸 다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100%는요. 세상 끝까지 남김없이 보는 분은 부처님만이시기 때문에. 아난존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경전에서 부처님 이제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 오랜 세월 들으니까 12연기를 이제 잘 알겠습니다. 참 거룩하고 위대하십니다.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그런 말 말하라. 그러니까 아난존자님이 이제 이해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 말하라. 12연기를 모두 이해하는 분은 붓다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순일이도 뭘 알겠습니까? 그냥 순일이가 공부된 깜냥만큼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우리가 내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건 사회는 잘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1번 무명.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식을 원인과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 또는 이름과, 이름에 불과하다. 정신이라는 게 요소들을 이름 짓기로. 더 나아가기 전에 요 설명도 또 하나 드려야겠군요. 여기에 지금 그 이름 짓기는 전에 기억들 나십니까?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상이란 단어를 정의하신 거 처음에 형상이 있다. 그 형상에 이름을 붙인다. 단어를 짓는다. 그리고는 언어가 생긴다. 언어가 생긴 다음에 개념이 생긴다. 분별. 그 다음에 분별의 확장이 있다. 이게 상이다. 쉽게 얘기하면 영상과 견해다. 이게 상이다 하셨잖아요. 요걸 네 글자로 하면 아까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 안에도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바깥 세계에도 그런 요소들,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이 있다. 서로 있기 때문에 이름 짓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상의 세계가 그 상을 정의하신 거와 여기에 이 내용과는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아까 형상이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인다. 이거 형상이 한국말로는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루빠예요. 여기에 나오는. 물질이 있고 물질에 이름을 붙인다. 이 루빠가 물질로도 해석하고 색으로도 공색할 때 색이고 세상이기도 하고 형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단어죠. 형색. 그래서 그때 다르게 한국말로 하는 건데 그때 거기 맞춰갖고 그렇다고 상이다라는 게 네 번째 12연기에 여기에 국한됐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미리 얘기 드릴게요. 12연기 전체는 상입니다. 산야입니다. 12연기 무명이 소멸해야 해탈이다. 상이 소멸해야 해탈이다. 전체가 의도까지도 다 상입니다. 전체가 상의 세계입니다. 전부 소멸해야 되는데 여기 네 번째에 특별하게 다시 중의적으로 제1번의 의제가 아니라 2번 의제로 12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단어를 쓰고 푸질 않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나도 지금 예, 이렇게가 됐네요. 예, 그 전체가 상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중에 두 번째로 작은 뜻으로 12연기에 지금 네 번째에 내려와서 여기도 중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자,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이 세계의 이런 것들, 안이비설신이와 색선행 비촉법,
이렇게 생겼고, 이걸 조건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어야지만 느낌이 생기죠. 느낌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느낌이 있게 되면 갈망이 생기고요. 그 갈망이 생기면은 점점 더 집착하고요. 사과를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가래가 생겼어요. 맛있는 건 좋아해. 그래서 그 정도 생겨서 사과가 저기 나가서 과수원에 있는 거, 지천에 그냥 열려 있는 거 먹고 싶을 때만 먹으면 되는데, 가래가 생겨서 창고를 지어놓고 남은 못 먹게 하고 나만 먹으려고 다 뜯어다 놨어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을 해놓으니까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썩어갖고. 이게 집착입니다. 가래는 주의하지 않으면 곧 집착이 된다 하셨죠? 집착을 조건으로 이루어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서 그래도 아직 해탈 안 했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어느 정도 다 커지면서 잘 살려면 여기 지금 9번째인 집착을 놓고 가래 정도만 갖고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은 모두 크게 잘 살 것이다. 그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급하게 하나만 얘기 드리면 지금 관련돼서 그 사과를 창고에 쌓아놓는다 이 얘기가 경에는 쌀나무로 계셔요. 처음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쌀나무로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욕심을 내 갖고 이제 다 그때 먹을 때만 먹질 않고 막 걷어다가 창고에 넣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쌀나무가 벼로 변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데펴도 먹을 수 있던 쌀나무였는데 이제 그걸 나다를 뜯어서 솥에다 찌고 해야 먹을 수 있고 수고로움이 생기고 도둑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가래는 곧 집착으로 변한다. 그래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